자, 갑시다. 자, 시작합시다. 자, 아까 전에 이어서 마저 문제를 또 풀어보자고요. 32번까지 풀었으니까 34번 또 가봅시다. 자, 세양수 A와 B와 C에 대해서 A의 6제곱이 3이 되시고요. 두 번째, B의 5제곱이 7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C의 제곱이 11이 된다라는 상황이야.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주고 난 다음에 A와 B와 C의 곱셈 전체 n제곱이 얘가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길 바란대. 그때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 상황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요 지수 법칙을 전체적으로 모든 지수제에 들어갈 실수값에 다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식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현재 이 식에서 진짜 A 값 잡고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을 거야. 얘를 없애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양변에 6분의 1승씩 곱해주겠다는 얘기야. 지수 법칙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A에 6분의 1승 적용시키니까 3분의 3에 6분의 1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도 역시 똑같은 방법을 정리했더니 7에 5분의 1승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C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시켜 보시면 C는 11에 2분의 1승이 되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어떤 값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A와 B와 C가 각각 좌변에 있으니까 좌변은 값끼리 곱해버리시게 되면 3에 6분의 1승 곱하기 7에 5분의 1승 곱하기 11에 2분의 1승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전체 n제곱인 거야. 자, 숫자 조심하셔야 되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소수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 얘가 최종적으로 자연수가 되려고 한다면 분모에 있는 6과 5와 2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6을 일단 곱하면 2하고 6은 사라져. 근데 뭐가 없어? 5가 안 사라질 거 아니야. 따라서 n의 값은 6하고 5의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물론 최소 공배수만 됩니까? 그럼 그렇진 않아. 30부터 되긴 하는데 사실 60도 돼. 즉 30의 배수는 다 되는 거지. 뭐 당연히 90도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은 얼마? 30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36번으로 가봅시다. 36번은요, 이게 나중에 로그 파트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또 등장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활용 문제, 실생활 적용 문제라고 하는 거. 근데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처음에 이런 문제 푸는 거 되게 좀 싫어했던 기억이 나. 정확하게. 이게 일단 사람을 질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런 매력이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쓰기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읽어볼게. 지면으로부터 H1인 높이에서 풍속이 V1이고 지면으로부터 H2인 높이에서 풍속이 V2일 때 대기 안정도 계수 K는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특징이 뭐 대부분 뭐 상대성 이론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다음에 렌즈의 초점이 어쩌고저쩌고, 뭐 어떨 때는 막 페르몬 수치, 암나방과 순나방의 뭐 페르몬 수치 이런 거 갖고 난리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냐면, 나는 문과인데, 나는 뭐 이과 중에서도 나는 물리 선택했는데 왜 생물이, 나는 뭐 지구학 선택했는데 왜 이딴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오버하기 시작해. 근데 지수하고 로그의 실생활 활용 문제는 너희들한테 그런 전문적 지식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좀 정형화돼서 푸는 게 되게 편하고 빠른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구조가 딱 세 가지야. 어떤 글이 쫙 써 있어. 지지부진하게 글이 막 써 있어. 그리고 그 중간에 되게 눈에 띄게 식이 하나 써 있어. 어떤 수식이 하나 딱 써 있고, 다시 또 글이 이렇게 쭉 써 있는 구조야. 대부분의 문제가 한 90% 이상이 이따구로 생겼어. 그러면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많이 써 있으니까 으악 이러면서 이제 막 뭐야 손발 떨리고 막 땀나고 시작하는 건데, 이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풀어. 되게 재밌게 식부터 봐. 그냥 식부터. 그리고 그 식을 내가 마치 조선의 선비가 된 느낌으로 그냥 천천히 받아 써봐. 보시면 거기 중간에 있는 식이 이런 식이잖아. V2는
뭐예요? 라고 하시면 V1 곱하기 H1분의 H2 그리고 그거의 전체 2-K분의 2승 2-K분의 2승 이렇게 되어 있어. 잔팁을 하나 주자면 보통 이 수식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로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써져 있거든. 이때 이 가로에 써져 있는 값들 뭐 누구는 상수이다 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건들지 않아.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한 99% 정도로 딱 봤을 때 여기서 누가 상수일 거라는 게 예상이 되냐면 H1, H2, V1, V2는 대문자로 써 있고 K만 유독 소문자로 써 있지. 이 새끼 상수일 거예요. 보나마나 그 옆에 그것을 읽어보시면 뭐 단 H1은 H2보다 작고 높이는 미터이고 풍속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고 어쩌고 써 있고 그 다음에 K는 상수이다. 안정도 계속 K는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 어디 써 있냐? 안 써 있네. 안 써 있네 진짜? 그러면 아무튼 소문자인 것들 보니까 지금 A, B가 양수이다 이렇게 써 있네, 그지? A 젠장.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걸 좀 구분해 보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 이 미지수가 되게 많고 문자가 되게 많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당황할 텐데 지금 나처럼 뭐야 왜 안 써 있어 뭐 이런 게 당황할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처음 보는 식이잖아. 나도 처음 봐. 내가 뭐 언제 뭐 풍속이 어쩌고 이거 언제 재보겠어, 그지? 사람이 살면서 그거 몇 번을 재보겠어? 당연히 이거 처음 보니까 이거를 보고 얘네들이 뭔지를 이 식의 위쪽에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식의 위쪽에서. 그럼 식의 위쪽에 보면 지면으로부터 H1이 높이에서 풍속이 V1이고 그러면 H1과 V1이 같은 지면에서 높이에서의 풍속이구나. 얘는 H1은 높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높이에서 풍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되니? 또 옆에 읽어보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2인 높이에서 풍속이 V2일 때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H2라고 하는 놈과 V2라고 하는 놈은 얘가 지면으로부터 높이이고 그때 그 높이에서 풍속이 V2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대기 안정도 계수 K다. 얘 대기 안정도 계수라고 얘기해줬네. 대기 안정도 계수. 그런 값보다 하시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보통 이 식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식 위에서의 역할, 이 글들의 역할은 내가 다음에 어떤 식을 말할 건데 그 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이 뭐예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글을 읽고 식을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보다 식을 먼저 써놓고 글을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죠. 눈에 잘 들어와. 그래갖고 식 먼저 쓰시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 이제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밑에 써져 있는 글인데 밑에 써져 있는 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문자들한테 얼마 대입하세요 이 얘기야. H1, H2, V1, V2한테 얼마 대입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밑에 글을 보면서 이 식한테 숫자를 실제 대입하기 시작할 거야. 봐봐.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와 36이래.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두 개 줬거든. 하나는 12, 하나는 36. 근데 그 위에 가로에 보시면 단 H1은 H2보다 작다는 얘기가 있잖아. 따라서 H1이 12일 때 H2는 36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하시겠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높이에서의 풍속이 각각 2와 8이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V1은 2가 될 것이고 요 높이에서의 풍속이니까, 그리고 V2는 36에서의 풍속이니까 8이 될 것이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2-K분의 1은 뭐 말해준 게 없을 테니까 이런 식 하나가 탄생하게 돼. 여기까지 됐지? 이게 어디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게 A 지역이란 말이야. A 지역. 이렇게 던져줬어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보시니까 B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0m와 90m의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A와 B일 때 이 두 지역의 대기 안정소 계수 K가 서로 같았다. A분의 B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그럼 지면으로 높이가 10과 90이다라고 했으니까 H1은 10일 것이고 H2는 90이겠네 라는 거 뭐 자연스럽게 읽힐 것이고, 오케이? 그때의 풍속은 얼마라고 했냐면 10이었을 때의 풍속이 A라고 그랬고 90이었을 때 풍속이 B라고 그랬으니까 B는 A 곱하기 2라고 식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2-K분의 2가 될 것인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K 값과 대기 안정도 계수와 여기서 사용했던 K 값이 같았다라는 게 문제 조건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따라서 나는 얘를 이용해서 B 지역에서 이 값을 구할 거란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식이 다 인지됐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지수 정리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위에다가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얘 정리 좀 했더니 여기 이거 없어질 것이고 3대죠. 여기 약분 되니까 여기 4 나오겠죠. 따라서 어떤 식이 되냐면 3의 2-k분의 2승은 얼마다? 4입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이거 자꾸 뒤집으려고 양변이 뭐 굳이 취할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정리하지 마. 그러면서 쓸데없는 시간 더 많이 나가니까.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데 집에서 해봐. 시험 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값도 정리해보려 봤더니 얘 약분하고 나니까 얼마 남아? 9 남아. 그리고 입가에 쓱 미소 지는 게 9는 3의 제곱이잖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걸 A로 나눴더니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 좌변은 A분의 B가 될 거라고. 오케이. 여기 남아있는 거 얘 나눴으니까 여기 넘어갔을 거고, 여기 남아있는 건 뭐냐면 9니까 3의 제곱에 전체 몇 승이냐면 2-k분의 2승 남는다 이 아시겠어? 우리는 앞에서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새끼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새끼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이 새끼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가 4가 될 것이고 4를 제곱하니까 얘는 얼마다? 16입니다 라고 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 됐시요? 참 쉽죠? 이런 얘기하면 또 애들 되게 싫어하는데. 자, 39번도 한번 가봅시다. 두 수가 있는데 두 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루트 2m 이라는 숫자 하나와 또 하나는요 3m의 세제곱근, 이 두 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이거 왜 풀자고 했지? 이해가 안 되네. 갑자기 봤더니 풀라니까 풀게요. 내가 왜 무슨 생각으로 수업 준비할 때 이거 풀어볼까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도 가봅시다. 이 두 수가 모두 자연수다. 왜냐면 내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가 비슷한 문제잖아 지금. 그렇죠? 비슷한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이게 조금 더 생각해야 돼. 갑자기 생각났어. 봐봐. 똑같이 풀 거야. 내가 얘한테 이게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봤더니 여기는 이 새끼는 2m의 2분의 1승이야. 그지? 얘는 뭐가 되냐면 3m의 3분의 1승이야.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 이렇게. 그럼 내가 얘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는 2분의 1승을 없애줘야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난 지금 여기한테 뭐 제곱을 하겠다 세제곱을 하겠다가 아니야. 어떤 상황이냐면 m 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오케이? 얘가 자연스럽게 2분의 1승을 없앨 수 있겠냐 이 얘기거든. 생각해봐. m 자리에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 2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2가 하나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승 없앨 수 있잖아. 근데 요놈만 되냐 그게 아니라 모두 되냐면 2가 있고 그 어떤 숫자의 제곱수가 같이 들어와도 돼.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2는 하나 얘한테 주면서 제곱이 되면서 나가고 얘는 원래 제곱수였으니까 제곱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이런 숫자들이 여러 개 가능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다 m의 후보군들이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는 이 숫자는 m이라고 하는 값이 3과 하나 곱해서 3분의 1승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m 자리엔 최소 3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래야 세제곱이 되면서 3분의 1승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꼭 얘만 됩니까? 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야. 누구도 되냐면 3의 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숫자의 세제곱수가 같이 들어있게 되면 3 두 개는 하나 만나서 세제곱 될 것이고 얘는 원래 세제곱수였으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그 두 개의 m이 같은 숫자야. 즉 이 조건도 만족시키면서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삼박됐어? 그럼 아까 생각 여기서 필요한 최소는 누구였다고? 2였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2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누구야? 3이 제곱이 있어야 돼. 근데 잘 봐.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 하나와 3 두 개가 있으면 되겠네 라는 건데 만약에 이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오케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 하나와 3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뚫고 나가고 얘네 둘은 원래 뚫고 나갈 수 있는, 만나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 하나가 여기 있고 3 두 개가 있어 버리니까 3 세 개지. 3 세 개가 여기 있어 버리니까 아니지 뭐야 뭔 소리야. 3 두 개 맞지? 3 두 개 맞지? 3 두 개가 있어 버리니까 3 두 개는 하나를 만나서 뚫고 나가는데 이 하나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말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 답으로 쓰면 안 되는겨. 여기까지 아시겠니? 그럼 어떤 게 부족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못 나가고 있는 얘가 2가 몇 개가 더 필요해? 그렇지. 그래서 2를 두 개를 추가시키니까 2는 3개가 있고 3이 2개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다시 한번 갖다 집어넣어 볼게.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 3개는 원래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이 4개가 되면서 제곱을 뚫고 나가. 2분의 1승을. 3제곱은 뚫고 나갈 수 있어.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갖다 집었더니 이 3개는 그냥 세제곱이니까 뚫고 나갈 거고 3 두 개는 원래 하나가 있었으니까 3분의 1을 뚫고 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둘 다 자연수력하게끔 해주는 최소값 m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8, 9, 72 이렇게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슬슬 문제가 살짝 조금씩 더 복잡해질게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가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45번 갑시다. n이 2 이상 자연수일 때 n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 문제 참 재밌는 문제예요. 우리 지연이도 오늘 수업 들었던 거에 보람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기출되길 바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특히 지수 단원이 되게 무시받는 단원 중에 하나여서 뭐 지수 뭐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떤 말이 당황스럽냐면 이런 말이 당황스러워. n의 n제곱근 중. 이 말 일단 당황스럽죠. 두 번째,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면 이것 중 실수인 것의 개수. fn이라고 한대. 즉 함수를 정의할 때 수식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말로 정해놨어요. 지금 막 생각해봐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문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n이 뭐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어? 2 이상의 자연수. 그러니까 n 자리에 2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말귀 좀 알아듣게. 그럼 현재 이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2의 2제곱근 중이야.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2의 2제곱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방정식을 바꿔서 함수 입장에 푼다고 했지. 왜냐하면 실수를 묻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x라는 값을 제곱했더니 얼마가 되었다? 2가 되었다라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따라서 머릿속에 빨리 생각해 보시면 좌변에 있는 건 우함수. 오케이?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건 2라고 하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지나네. 몇 개 만나? 2개 만나네. 그러면 n이 2면 f2는 몇 개다? 2개다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n자리에 3 한번 슬며시 집어넣어 보는 거지. 감이 안 왔으면 3 집어넣었더니 3의 세제곱근 중이라는 말이 되잖아. 따라서 3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말을 역시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꿔보시면 내가 무언가를 세제곱했더니 3이 되었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어? 그리고 여기까지만 선생님 그래프 그려드릴게. 얘 그리려고 봤더니 홀수차 함수야. 그래서 기함수. 그래서 얘 생긴 건 원점 대칭하고 있는 함수이겠구나. 3이라고 하는 높이는 위쪽에서 이렇게 지나니까 몇 개에서 만나겠구나? 하나. 그 말의 뜻은 F3이 얼마이겠구나? F3은 1이겠구나. 이해하시겠니?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는 게, 그러면 n이 4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4의 4제곱근 중. 그럼 다시 이 상황 반복되겠지. 그럼 걔는 다시 몇 개? 2개. F5는 어떻게 될까? 그럼 다시 이 상황 반복되겠지. 그럼 걔는 몇 개? 1개. 얘가 fn이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는 2와 1을 반복하면서 되고 있구나. 이해하시겠어? 그런 상황 인지하고 난 다음에 문제 마지막을 보시면 문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거죠. F 시그마
n은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m까지 갈 건데 이때 fn을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되셨대? 33이 되셨대요. 이걸 만족한 자연수 m의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 오케이? 느낌 빠고지. 얘 봐봐. 얘 잘 모를 때 한번 쭉 써볼게. 얘가 의미하는 건 F1,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F2는 2고요. F3은 1이라고 그랬어. F4는 2고요. F5는 1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2, 1, 2, 1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놈인데 2, 1 더하니까 이게 3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3이 총 몇 번 나왔다는 얘기야? 다 더했을 때 33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지. 그럼 이 쌍이 11번 나왔다는 얘기야. 이 쌍이 11번. 이해하시겠어? 그랬을 때 마지막 쌍이 무엇이냐가 끝나는 숫자를 유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봐봐. 이게 첫 번째 쌍이야. 이게 두 번째 쌍이야. 우리 몇 번째 쌍을 원해? 11번째 쌍을 원해. 오케이? 분명히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났을 거냐면 여기는 이 값이 2였을 것이고 여기는 이 값이 1로 끝났을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때 내가 원하는 값은 fm이라고 하는 게 1이 되는 요걸 원하는 거거든. 어떻게 잡아낼 거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2야. 첫 번째 걸 보는 게 좀 더 편해.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여기가 2야. 근데 여기가 3이고 그 다음 얼마 하고 있어? 그렇지. 이해하셨어? 그럼 여기가 11이니까 여 앞에 있었던 f 가로 안에가 얼마일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냐면 2배 곱하니까 22잖아. 그럼 당연히 그 다음 거 얼마겠다? 23이겠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래서 m의 값은 얼마? 23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50번 문제 가봅시다.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 풀면서 조금 애를 먹었는데 특히 문과 학생들이 참 애를 먹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50번 문제 같은 게 뭐냐면 그래프를 문제에서 줘. 그러니까 이게 너희한테 유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함정으로 빠진 경우들이 덜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눈대중으로 대충 봐서 얘가 여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왜 가끔 추억에 한 번씩 갖고 있잖아. 왜 이렇게 접어가지고 길이 대충 유추하고 막 그지? 찢어봐가지고 이 길이야 이 길이 누가 더 짧은지 긴지 막 확인해보고 이런 거. 근데 이 50번 문제도 그런 함정으로 빠지기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고3 문과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꼭 기억해. 문제 조건에서 내가 이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글로 써져 있는 것을 패스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 막 써져 있는 조건을 패스하고 바로 그래프에서 읽어내려 하지 마시고 글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반드시 직접 그래프 그리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글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프도 상황에 따라서는 실수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다시 그려야 할 때가 되게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한 작업이야. 만약에 이걸 안 해놓고 다이렉트로 그냥 그래프를 막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쉬운 문제들이야 혹은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들이야 대충 그 예전에 풀었던 감을 가지고 풀어갈 건데 대부분 처음 만나는 문제들이나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문제 해석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막상 풀고 나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그럼 억울하지도 않아. 애초에 내가 풀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이러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풀고 나서 설명 들어보니까 틀려놓고 설명 들어보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문제야. 그런 상황 나타나지 않게 항상 글을 읽으면서 직접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연습해. 특히 초반에 그런 연습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굉장히 부와 명예를 쥐어줄 수 있어.
그래프 잘 그린다고 부하명령이 과연 올까? 자, 아무튼 가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함수가 있대. fx와 gx가 있는데 fx는 x제곱이랍니다. gx는 x세제곱이래요. 네, 이렇게 두 개 아주 간단한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안 그려본 친구들이 또 대부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선생님 어딘가 틀리게 설명할 건데 이거 잡아내봐. 잡아내면 되게 이뻐해 줄게. 이 두 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 선생님 그리라고 그랬지? 그래갖고 오랜만에 그려볼 생각이야. 착착 멋있게 선 긋고 fx는 x제곱. 아, 얘 우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두 번째 gx는 x세제곱. 이거 세제곱 그래프니까 노란색 그래프도 위에 있겠네? 이렇게 생겼네? 라고 그렸어. 대부분 그래프를 잘 안 그려봤던 친구들이랑 대표적인 실수들이야. 이 그래프 지금 맞게 그렸을까 틀리게 그렸을까? 그렇죠. 틀리게 그렸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디가 틀렸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 도대체? 이거는 자기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건데 어디가 틀렸냐면요. x제곱과 x세제곱의 그래프 중에서 항상 x세제곱이 크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대표적인 거 볼까? x자리 2분의 1 집어넣어봐. 얼마야? x자리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즉 x제곱 그래프가 x세제곱 그래프보다 항상 작다는 건 틀린 말이야.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x세제곱 그래프가 더 크다는 조건은 언제 나타나냐면 x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1보다 클 때는 그게 맞아. 근데 0과 1 사이 값일 경우에는 대소관계가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라는 얘기는 꼭 본인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그려보셔라 라는 뜻이고, 이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니까 잡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그걸 인지하면서 이쁘게 그려봅시다. 자, 여기 1,1이라고 합시다. 현재 fx는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테요.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러면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가 1이니까 0과 1 사이 값일 때는 노란색보다 아래쪽으로 지나셔야 되고 1,1을 지나면서는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즉 두 개의 그래프와 대소관계가 1,1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소관계 바뀐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천천히 따라갈게. y는 fx 위의 점 p1에 대해서 라고 했어. 그리고 a 값은 a, fa라는 점인데 a 값은 1보다 크다고 해서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누구 위에 있다고 그랬냐면 fx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fx는 내가 노란색으로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fa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점의 이름은 p1이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P1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1이라고 하자. 그래서 X축의 수선의 발도 정성스럽게 내려볼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이 점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자? Q1이라고 하자라는 뜻이야. 됐지? 자, 그 다음은 선분 OQ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래. 그럼 봐봐. O는 여기 있잖아. 원점이 여기 있잖아. 그럼 OQ1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건데 얘를 한 변을 갖고 있는 정사각형이래. 즉 이 변의 길이를 그대로 이쪽으로 올리게 되면 여기 정도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뭘 만들자? 정사각형을 만들자. 오케이? 그리고 정사각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정사각형이냐면 OQ1AB래. OQ1AB. 여기까지 했어? 그럼 A가 의미하는 건 P가 의미하는 건 여기고 P1이 의미하는 건 여기고 A가 의미하는 건 여기요. 이 말 아시겠어? B가 의미하는 건 여기고 O는 당연히 여기일 것이고 Q1은 여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가. A, B를 한 변 A, B가 Y는 GX와 만난 점 P2. 그러면 선분 A, B는 여기 있는데 이 선분 A, B가 GX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면 GX는 녹색 그래프니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를 뭐라고 하자? P2라고 하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 P2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2. 그럼 P2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다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뭐가 돼? Q2가 돼. 됐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또 무슨 지랄을 한번 하냐면 OQ2 CD를 한 변으로 갖고 있는 정사각형이 존재한대.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또 뭐 하냐면 O에서부터 Q2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선분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정사각형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이 길이를 이만큼 올렸을 때 여기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자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그 정사각형 이름 뭐라냐면 OQ2CD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점이 뭐가 돼? C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D가 되는 겨. 그지 같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CD가 FX와 만나는 점을 P3 이 그지 같은 놈이 CD가 다시 FX와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노란색 선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지. 오케이? 여기를 뭐라고 한대? P3. 오케이? 그리고 P3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3.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수선의 발을 또 이렇게 내리니까 여기는 요점이 생긴데 이게 Q3야. 됐니? 그랬을 때 Q2, Q3의 X좌표를 각각 BC라고 하자라고 했어. Q2, Q3의 X좌표를 각각 BC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됐지? 문제 조건 마지막은 이거야. 뭐라고 했냐면 BC가 2일 때 B하고 C 값을 곱했더니 2가 됐을 때 이렇게 되도록 하는 P1의 Y좌표의 값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문제를 다 따라가서 그려보고 나면은 사실 되게 간단한 지수 문제거든. 근데 거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어설프게 따라가다 보면 걔네가 지정하고 있는 점의 이름들이 막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라는 얘기가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그래프 그리면서 얘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잡아내시기 바래. 자, 이제 가볼게. 다시 처음부터. 여기가 A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면 A는 어디 위의 점이냐면 노란색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따라서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 점의 높이는 이 점의 X좌표는 A고 Y좌표는 얼마야? A제곱. 오케이? 근데 이 길이가 나한테 지금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갖고 정사각형 만들었거든. 여기까지 됐니? 그럼 아까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A. 오케이? 그럼 그거만큼 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A점까지 높이가 얼마야? A야. 근데 그 A가 되는 지점에서 녹색 그래프 만난 걸 P2라고 했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녹색 그래프의 높이가 A가 되는 지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녹색 그래프는 얘거든. 높이가 A라고 그랬으니까 X 세제곱이 뭐가 된다고? A가 된대. 됐니? 그때 P2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2 그리고 그 점에 X좌표를 뭐라 하자? B라 하지. 그러면은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B 집어넣으면 돼.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가지고 정사각형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야? 요 길이가? B잖아 지금. Q2의 X좌표까지 한 변이니까. 높이가 뭐가 된 거야? B가 된 거야. 근데 높이가 B가 됐는데 그 높이가 B가 되는 지점에서 누가 만난 거냐면 노란색 그래프 FX가 만나는 거야. 따라서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 B가 되는 건데 FX 그래프는 X제곱이거든. 오케이? 그때 X좌표를 뭐라고 하자? P3라고 하자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이때 이 높이를 갖게 되는 요 놈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 P3라고 하자.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때 얘가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 1이지 지금. 어디 여기 왜 좀 여기다 찍어놨냐? 여긴데. 멍청한 놈. 그지? 여기는 요 높이일 때 요 좌표를 뭐라고 하자? Q 여기는 요 점의 이름을 Q3라고 하고 좌표를 뭐라 하자? C라고 하자. 그래서 X자리에 C 쓰면 된다는 얘기. 이 얘기한 거야, 이 얘기.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읽고 나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얘기거든. 읽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데 이거를 그래프에서 따라가려다 보면 되게 헷갈려. 지금도 내가 지금 엄한 데서 지금 점 찍어놓고 여기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엄한 데서 점 찍어놓고 따라가고 있잖아. 여기 지금 의미가 없는 점이에요. 여기 점은. 아까 전에 찍어놨고 처음에 1,1이라고 하면서 그 정보 때부터 하나 헷갈리고 여기서 따라와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럼 우리한테 조건이 3개가 생겼네. BC는 2라고 그랬고 이렇게 생겼네. 그치? 갖다 집어넣어 볼게. 좀 미지수 없애야 되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대로 한번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갖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입니까? C 제곱이요. 그렇죠? 그리고
B 세제곱은 A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B 값부터 한번 갖다 집어넣자고. B는 뭐라 나타낼 수 있냐면 A의 3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됐시요. 그럼 C는 똑같은 이유로 B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BC를 곱하라라는 뜻은 여기 A의 3분의 1승이 B고,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B의 2분의 1승이잖아. 그게 얼마다? 2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아직까지는 A, B 두 개 문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더 없애줘야.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B마저 A로 표현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봐봐. A의 3분의 1승 그냥 냅두시고, 오케이? 여기는 요 B 자리에 A의 3분의 1승 갖다 집어넣어도 되지? 그러면 A의 3분의 1승의 전체 몇 승? 2분의 1승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얼마다? 2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어? 밑이 A니까 자, 첫 번째 건 A의 몇 승이고 3분의 1승이고, 뒤에 있는 건 A의 몇 승이고 6분의 1승인데 곱하라라고 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자, 정리 마저 하시면 A의 6분의 1승, 6분의 2승이니까 6분의 3승일 것이고 6분의 3승은 2분의 1승일 거야. 그래서 얼마다? 2. 따라서 A는 얼마다? 4가 나오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이때 P1의 Y좌표를 물어봤어. P1은 여기 있거든. 근데 그거의 Y좌표는 얘잖아. FA는 뭐 하라는 얘기야? 제곱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A가 4니까 A 제곱은 얼마다? 16입니다 라고 맞히게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문제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아니 복잡은 해, 되게 이해 안 되거나 막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그냥 풀고 나면은 그냥 천천히 따라가 볼 만한 문제인데, 생긴 것 자체가 이거 그래프 바로 다이렉트로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아 뭐야 어디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막 풀기 싫어져. 선생님도 어저께 이거 그래프 한 3번 정도 그렸어. 그래서 직접 풀어보실 때 꼭 그래프 손으로 그려보시면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또 다음 거 봅시다. 54번 문제 가보세요. 자, 54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영현이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룬다.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룬다. 이 조건 뭐 워낙 유명한 조건이죠.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뭐야? 등차 중앙이요. 가운데 있는 놈의 2배는 양옆에 있는 놈의 합과 같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는 2베타다 라는 식 하나 먼저 잡아내실 거고, 두 번째는 요 조건인데 x의 알파분의 1승은 같대요. 누구랑? y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이랑. 그리고 얘는 같대요. 누구랑? 감마의 z분의, 감마의 z란 뭐야? 감마의 z분의 잘못 썼네. z의 감마분의 2승. 요거 1대라고 했어. 요거 1대 16x z제곱 더하기 9y의 제곱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보자마자 아 이거 등차 중앙 써먹겠다는 생각은 먼저 하셨을 거고, 두 번째 요 조건식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당연한 아주 타당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요 조건식에서 우리가 뭔 짓을 해볼 줄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조건식 만났을 때 뭐는 뭐와 같다 이런 식 만났을 때 너무나 지당하게 여기 있는 이 식 전체를 다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 보는 거야. 첫 번째, x의 알파분의 1승은 k입니다 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y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은 k입니다 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 z의 감마분의 2승은 k입니다 라는 식이 당연히 t 나오지라. 됐시요? 그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양변에 알파 승식 해보시면 x는 k의 알파승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y는 이번에는 베타승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베타승을 하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베타승을 했더니 y는 k의 마이너스 베타승이 될 것이고, 자, 세 번째는 z의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분의 감마승을 할 건데 Z는 K의 2분의 감마승이 됩니다 라고 쓰시면 그만이겠지. 됐어?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 16x z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의 범상치 않은 조건 하나 했지. 최소값. 일단 여기까지는 다 접근이 됐어. x가 y가 z가 뭔지까지는 다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 놨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것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보시면 16 x는 k의 알파승이라고 해서 k의 알파승 z제곱이 필요했네. 그럼 여기다 제곱하시면 여기다 제곱 지워주면 그만인 거니까 z제곱은 k의 감마승이라고 쓰면 별 문제 없어. 두 번째 더하기 9 y는 뭐예요? 라고 하시면 k의 마이너스 베타승인데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k의 마이너스 2베타승 이렇게 나타나질 거라고. 됐냐?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얘는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고 여기 있는 요 값은 여기 미시 k고 여기 미시 k니까 아 얘는 16 곱하기 k의 알파 플러스 감마승이 되겠구나. 그리고 플러스 9 곱하기 k의 마이너스 2베타승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정리했단 말이야. 그리고 뜬금없는 거 최소값? 뭐 이 최소값 어떻게 구하지?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최소값은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이 팍팍팍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는 2차 함수 이용해서 꼭지점 구하면 2차 함수 이용해서 꼭지점의 높이 찾아라는 건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산수의 기하 평균 쓰라는 건가? 오케이. 세 번째는 부등식의 영역에서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 구해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이들 중에서 무엇일까라고 처음 따져보려고 했더니 2차 함수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죠? 2차 자체가 안 보여. 산수의 기하인가? 근데 산수의 기하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양수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덧셈식이 곱셈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꿨을 때 얘네들이 좀 소거가 돼야 돼. 그렇지? 부등식의 영역은 어떤 부등식 영역들이 막 주어져야 한단 말이야. 공고음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동안 찰나 우리 아까 갖고 있던 조건이 얘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베타래. 여기는 이게 뭐라고? 2베타래. 어머 여기는 2베타고 여기는 마이너스 2베타야. 곱하면 딱 좋겠네야. 이해하시겠어? 얘네들 곱하면 2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2베타가 0승 돼버린단 말이야. 아 그럼 얘는 산수의 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의 루트 앞에 있는 건 얘니까 16 곱하기 k의 2베타승 뒤에 있는 건 얘니까 9 곱하기 k의 마이너스 2베타승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는 얘네들은 날라가는 거지. 이해하셨니?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앞에 2 있고요. 안에 있는 건 16과 9의 곱실이에요. 얘는 4로 나올 거고 얘는 3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12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24가 최소값 이렇게 끝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한 문제만 딱 더 풀고 마무리 칠게요. 70번. 자,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따구로 정의했어요. fn은 뭐야? 라고 봤더니 fn은 a의 n분의 1승이래요. 이렇게 생겼대요. 독특하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그러냐면 요거 조심해라. f 2,3이 아니라 2 곱하기 3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 f 3 곱하기 4야. 그 다음에 곱하기 f 4 곱하기 5야.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곱해갈 거냐 봤더니 f 9 곱하기 10까지 갈 거래. 그랬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fk가 되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됐어. 이때 이걸 만족하는 상수 k에 대해서 10k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자 봐봐. 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n자리에 들어간 게 2 곱하기 3이니까
얘를 지수 자리에 올리고 역수치하면 되잖아. 따라서 얘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A에 2 곱하기 3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F3 곱하기 4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얘도 역시 A에 역수치하라는 거가 3 곱하기 4분의 1이야. 어랍쇼 얘도 얼마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도 A에 4 곱하기 5분의 1이야. 됐냐? 마지막에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 A에 9 곱하기 10분의 1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 다 뭐 해달라는 거냐면 곱해달래. 아, 아이디어 알겠다. 밑이 동일한 지수니까 지수 자리끼리 덧셈을 바꿀 것이고 결국에 좌변에 있는 정리값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가서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계산해달라 이 얘기고 야, 요 정도로 눈치가 딱 오지 않냐? 2 곱하기 3분의 1은 부분분수 찢어내면 얼마야? 2 곱하기 3분의 1을 부분분수로 찢어내면 어떻게 찢어낼 수 있어? 아니, 6분의 1은 계산이 된 거고요, 아가씨. 2분의 1 마이너스? 아, 그렇죠. 3 마이너스 2가 있긴 한데 그건 1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요. 4 마이너스 3은 있을 건데 걔는 1이니까 그럼 얘 없어지고 4분의 1이요. 그 다음 거 또 없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겠지? 마지막에 갔을 때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남을 건데 어차피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결국에 부분수 찌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살아남을 거라고. 결국에 좌변은 뭘로 정리됩니까? 그러시면 A에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승이니까 오케이? 10분의 5 마이너스 10분의 얼마? 10분의 4승. 됐시요. 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A는 5분의 2승일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되었다는 얘기냐면 이게 FK가 되었다는 얘기야.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이 문제가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성급히 와, 다 풀었어. 난 100점이야. 이런 걸 좀 방지하고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K 얼마라고 하시면 K 5분의 2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조심해야 되냐면 FN이 A의 n분의 1승이래. 얘랑 무슨 수관계야? 역수관계야. 따라서 K가 얼마여야 합니까? 5분의 2가 아니라 K는 얼마? 2분의 5인 거야. 2분의 5. 됐지? 문제에서 구하는 거 10K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0K 값 여기다 10 곱해보시면 얼마? 25 이렇게 끝나게 돼요. 아시겠죠? 됐죠? 우리가 다시 다음에 만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수요일 아니야? 그렇지, 내 수업 수요일 있지. 수요일 날까지 문제 일단은 수투 숙제는 76번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오케이?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숙제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다시 이 수업을 다시 들으려면 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돼야 되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만 지금 주고 있는 숙제의 문항수가 약 130, 142문제 정도 될 거야. 풀만하죠. 일주일에 이 정도면. 그죠? 예. 정신 똑바로 차리면 풀만해요. 근데 이걸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이제 다른 거 막 하다 보니까 자꾸 겹쳐서 없어질 거라고. 그러지 않게 당부하자. 아까 전에 지연이가 고해성사 했던 것처럼 집에 가서 밥 먹고 도서실에 가갖고 그러지 마시고 바로 도서실로 가시던가 아니면 밥 먹지 말고 바로 가시던가. 아시겠지? 꼭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 오늘 꼭 도전해 보시고 그랬더니 무언가 또 더 좋아졌더라 아니면 그랬더니 뭔가 또 나빠졌더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거야.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바꿔보기 하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수업 들여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